우리가 앞서 반도체의 그 캐리어, 일렉트론이나 홀의 이펙티브 매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보통의 반도체의 경우에 이펙티브 매스는 그 전자의 원질량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보다는 보통 다 작다 그랬죠. 그리고 그 이펙티브 매스를 구하는 방법은 바로 에너지 밴드 구조로부터 이론적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에너지 밴드를 웨이브 벡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x 방향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kx에 대해서 이제 두 번 미분하면 x 방향의 그 이제 밴드가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특정한 방향으로 두 번 미분을 할 것 같으면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m 스타분의 h 바 제곱의 k죠. 또 한 번 미분하면은 m 스타분의 h 바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 미분한 거를 h바 제곱으로 나눠줄 것 같으면은 여기 없어지면 결국 m스타분의 1만 남죠. 따라서 우리가 그 어떤 특정한 밴드의 그 일렉트론 또는 홀 캐리어의 이펙티브 매스는 밴드 구조를 즉 이 K 함수로 얻어지는 그 에너지 밴드 스펙트럼을 K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다음에 H바 제곱분의 1로 나눠주면은 이펙티브 매스의 역수를 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서는 이제 여기가 페르미 준위니까는 위쪽은 이제 콘덕션 밴드가 되죠. 그리고 아래쪽은 밸런스 밴드인데 바로 요 굴곡이 어떻게 생겼냐 하는 거죠. 두 번 미분을 하면은. 그래서 여기선 일렉트론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제 이펙티브 매스를 갖다 이제 M2라고 할 수 있죠. 요 M 스타가 M2가 되는 것이고 M2가 요 콘덕션 밴드의 요거를 두 번 미분한 다음에 H 바제곱분의 1 해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홀이죠. 밑에는 이제 일렉트론이 익사이트 돼서 이제 올라가고 나면 여기 이제 홀이 남죠. 이 홀 밴드니까 여기는 이제 이펙티브 매스가 MH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홀 밴드를 이제 웨이브 벡터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다음에 H 바제곱분의 1 하면은 바로 이제 이펙티브 매스분의 1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 밴드의 모양을 보면은 매스가 상대적으로 큰지 작은지를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뚱뚱하다. 이게 뚱뚱하면은 그 변화량이 작은 거죠. 에너지의 변화량이 K에 대해서 K가 변화할 때 에너지의 변화량이 작은 거기 때문에 두 번 미분하면은 이 값이 작아지죠. 이 값이 작아지니까는 이펙티브 매스는 큰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뚱뚱한 밴드는 이펙티브 매스가 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 셋을 비교를 한다면은 이펙티브 매스는 여기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얘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변화하는 얘가 이펙티브 매스가 제일 작은 거고 그리고 요 홀 밴드하고 예를 들어 요거하고를 비교한다면은 이건 변화가 크니까는 일렉트론의 이펙티브 매스가 작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것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요거는 대충 요거하고 비슷하죠. 그죠? 요 일렉트론의 이펙티브 매스가 요것처럼 작고 반면에 이거와 이거는 이펙티브 매스가 큰 거죠. 그래서 이펙티브 매스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헤비 홀이라 그래요. 헤비란 게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홀의 이펙티브 매스가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밴드를 헤비 홀 밴드라 그러고, 이런 경우는 이제 홀 밴드 중에서 이펙티브 매스가 작으니까는 이제 라이트 홀 밴드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를 비교하면은 확실히 얘가 이제 많이 변하니까는 홀의 이펙티브 매스가 작아서 라이트 홀이라 그러고, 얘는 이제 헤비 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스프리드 업 밴드라 그러는데, 이거는 왜 이런 모양이 되는지는 뒤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렇게 밴드의 모양이 이렇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이펙티브 매스가 큰 거와 작은 것을 구분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펙티브 매스가 커서 헤비 홀이라 그러고, 이 경우는 이펙티브 매스가 작아서 라이트 홀이라고 부른다. 이제 거기까지만 이제 일단은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와 같은 이펙티브 매스를 구하는 방법이 있느냐? 있다는 거죠. 사이클로트론 레조넌스 익스퍼리먼트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건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뭐 갈륨 알스나이드라 그럴까요? 갈륨 알스나이드라는 반도체가 있으면 이것이 이제 이와 같은 다이렉트 밴드 갭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반도체에 이제 자기장을 걸어주는 거예요. 반도체 시료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거에 뭐 수직하게 요 면에, 반도체 면에 수직하게 이제 변하지 않는 일정한 자기장을 걸어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일정한 자기장. 그러니까 여기다 뭐 아주 자기장이 센 자석을 갖다 놓으면 되죠, 그죠? 자석을 갖다 놓으면은 그 자석에 의한 그 자기장 벡터가 이 이제 갈륨 알사나이드 이런 그 뭐 슬랩이 있다 그러면은 요 슬랩의 요 면에 대해서 뭐 수직하게 이렇게 이제 자기장이 통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렉트릭 필드를 가하는데, 그 일렉트릭 필드는 콘스탄트한 일렉트릭 필드가 아니라 이제 변화하는, 그걸 갖다 이제 레이디오 프리퀀시에서 RF 일렉트릭 필드를 가해요.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이쪽 이제 그 가는, 이렇게 가해졌다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진동을 하겠죠. 일렉트릭 필드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진동을 할 텐데, 그 진동의 프리퀀시가 24GHz 정도 되는 그런 거 갖다 이제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프리퀀시가 24GHz니까는 이제 1초에 2.4 곱하기 10의 10승번 진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 일렉트릭 필드의 요 진동 방향이 자기장 벡터와도 수직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일렉트릭 필드를 가한다 그러면은 일렉트릭 필드는 요 갈륨 알스나이드 슬랩의 면에 평행하게 가해주면 되고, 그것이 바로 자기장 벡터와 수직한 방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 있는 일렉트론 캐리어의 이펙티브 매스가 일렉트론의 그 정지 질량의 한 10% 정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요 자기장, 그 일정한 자기장이 0.086 테슬라, 즉 CGS로 하면은 곱하기 만을 하면 되죠. 그래서 860 가우스, 요거는 이제 CGS로 하면은 860 가우스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자기장을 가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기장을 가하게 되면은 이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반자성체예요. 반자성체.
반자성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다이어 마그넷이죠. 다이어. 이 다이어 마그넷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자기장이 들어오면은 그 자기장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자기장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전류를 만들어서 자기장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니까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제 전류를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전류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서 이제 이 여기 있는 자기장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전류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캐리어가 일렉트론이라면은 일렉트론이 도는 거잖아요. 근데 일렉트론은 마이너스 전하를 가졌기 때문에 일렉트론이 도는 방향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회전하는 방향은 이 전류와 반대 방향인 이 방향이 된다는 거죠. 여기 하얗게 화살표로 표시된 게 바로 이 전자가 캐리어라면은 그 전자가 이 원동하는 그 이제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캐리어들은 일단은 그 콘덕션 밴드로 올라갔으니까 자유롭잖아요. 자유로워서 이제 뭐 자유전자 같이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할 수 있는 자유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회전하는 앵귤라 프리퀀시를 계산해 보면은 MKS 유니로 M 스타 분의 2B인데 M 스타가 지금 이제 일렉트론 매스의 0.1이니까 0.1 곱하기 일렉트론 매스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전자의 전하량을 MKS로 하면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그 다음에 자기장을 MKS로 하면 0.086 테슬라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1.5 곱하기 10의 11승 세크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RF 필드의 프리퀀시가 24GHz가 되면은 이제 이런 건데 이런 프리퀀시를 가지는 시그널의 앵귤라 프리퀀시는 이 FC에다가 2파이를 곱해야죠. 2파이를 곱해니까는 이거는 빼요. 이건 빼고 오메가 C는 어떻게 되냐면은 1.5 곱하기 10의 11승 퍼세크가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요 자기장 하에서 일렉트론이 회전하는 요 프리퀀시와 똑같은 요 회전하는 앵귤라 프리퀀시와 똑같은 앵귤라 프리퀀시가 바로 요 RF 필드 24GHz를 가해주면은 똑같은 프리퀀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레조넌스가 일어나서 이 회전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렉트릭 필드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 전자가 아주 회전을 이제 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RF 필드를 걸지 않으면은 전자가 회전은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위에 뭐 이제 애톰들 이제 요 갈륨 아르세나이드 갈륨 애톰이나 아르세닉 애톰과 충돌을 하든지 뭐 이런 거죠. 그 포논과 이제 뭐 충돌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잘 못 도는데 근데 이제 RF 필드를 가해주면은 이제 에너지를 받아서 훨씬 더 잘 돌게 되고 그래서 일단 이와 같은 그 어떤 특정한 프리퀀시 요 FC라는 프리퀀시에서 에너지 흡수가 이제 샤프하게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이 캐리어가 가다가 충돌을 이제 많이 하지 않으면 되죠. 그래서 그 충돌의 릴렉세이션 타임 곱하기 앵귤라 프리퀀시 한 것이 1레디안보다 좀 크면은 그러니까 한 번 충돌하고 요게 한 바퀴 뺑 돌면은 이게 2파이 레디안이잖아요. 2파이 레디안의 한 6분의 1 정도
한 1레디안 정도 갈 때마다 충돌을 하는 정도로 되면은 그래도 충돌한 다음에 스탑하는 게 아니라 요 일렉트릭 필드에서 또 에너지를 가하니까 또 이제 돌고자 하는 동력이 생기고 또 돌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요 릴렉세이션 타임 곱하기 요 프리퀀시 한 것이 한 1레디안 정도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라디오 프리퀀시 일렉트릭 필드의 그 에너지 흡수가 잘 일어나서 이제 여기서 아주 이제 그 레조넌스가 일어난다는 거죠. FC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오메가 C에다가 타우 곱한 게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타우는 이제 요거 역수가 되죠. 그죠? 1.5 곱하기 10의 11승 분의 1이니까 결국은 요 타우는 대강 10의 마이너스 11승 세컨드. 그죠? 10의 마이너스 11승 세컨드. 즉 한 100분의 1 나노 세컨. 그 정도의 그 이제 릴렉세이션 타임. 그러니까 캐리어가 한 번 충돌하고 그 다음 충돌할 때까지 대충 한 그 100분의 1 나노세컨드 정도의 시간 정도가 걸리는 그런 충돌이라면은 그러면 이제 요 회전 운동이 관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FC에서 레조넌스 업섭션이 일어나는 거를 관측함으로써 이 캐리어 일렉트론 캐리어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회전을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는 일단 충돌이 많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릴렉세이션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충돌과 관련이 되는 것이니 일단 그 샘플의 그 순도가 높아야 되고, 그죠? 샘플의 순도가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포논의 영향을 작게 받으려면은 온도를 낮게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큰 매그네틱 필드, 이 정도면 꽤 큰 거죠, 그래도. 그죠? 1테슬라면은 매우 큰 거고, 우리가 보통 구하는 자석 좀 강한 거, 요즘에 그, 이런 코인 같이 생긴 그 자석 있죠. 그 중에 좀 강하게 달라붙는 그 정도면은 한 860 가우스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자석을 놓고 이제 실험을 하면 된다는 거죠. 요즘에 그 히토류 자석 뭐 그런 게 대강 한 이 정도의 그 자기장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프리퀀시가 24GHz면 그래도 높은 거죠. 기가헤르츠면은 우리가 FM 이제 우리가 그 전자기파로 봤을 때는 뭐 FM 정도 되는 그런 시그널이니까 그러니까 꽤 이제 고주파죠. 그런 고주파 RF 필드를 가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장도 어느 정도 이제 커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실험할 당시에 옛날에 860 가우스면은 굉장히 큰 그런 자기장이었어요. 그래서 뭐 전자석 같은 거로 해서 이제 도달할 수 있었고 연구 자석은 옛날에는 그 자기장이 그리 세지가 않아서 이 정도 하는 게 쉽지가 않았죠. 연구 자석으로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런 히토류 자석, 네오다이뮴 자석이라든지 이런 게 개발되면서 이제 이게 좀 쉬워진 거고 옛날에는 연구 자석으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콘스탄트한 자기장을 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연구 자석이 가장 좋은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정도의 자기장이 이제 하이 마그네틱 필드였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와 같은 그 레조넌스 업섭션이 일어나고 그 오메가 C를 우리가 이제 오메가 이 FC가 레조넌스 업섭션이 일어나는 FC를 알면은 우리가 오메가 C를 아는 거고 이 오메가 C로부터 이제 거꾸로 이 자기장 우리가 알죠, 그죠? 전자의 전해량 아니까 우리가 이펙티브 매스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지금 조건 오메가 C가 1.5 곱하기 10의 11승 세크 마이너스 1승 즉 그 우리가 프리퀀시로 하면은 24GHz 정도 되는 그런 RF 시그널을 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트한 그런 자기장을 한 860 가우스 정도 이 일렉트릭 필드와 수직하게 가하면은 우리는 이펙티브 매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레조넌스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펙티브 매스, 그 일렉트론 캐리어의 이펙티브 매스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일렉트론 매스의 한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이제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2승 킬로그램의 이펙티브 매스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캐리어가 홀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홀이라 그러면 일렉트론과 반대로 돌죠. 홀은 마치 플러스 전하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이 전류의 방향과 같은 거죠. 그래서 홀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요 I의 방향과 같이 이제 그 홀의 그 회전이 이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펙티브 매스를 구해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뭐 이런 홀 밴드는 이펙티브 매스가 크고 요건 좀 작고 지금 봤을 때 이게 제일 크고 요건 좀 작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그 뭐 저기 요걸 볼까? 인디움 알스나이드를 볼까요? 인디움 알스나이드 보면은 요걸 보면은 일렉트론의 그 이펙티브 매스는 0.016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 밴드의 이펙티브 매스는 프리 일렉트론 매스의 0.016배고, 그다음에 헤비 홀 밴드는 0.41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뚱뚱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0.41이 되는 것이고 요것이 0.026.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무겁고 이제 일렉트론은 이제 가벼운 거죠. 그 다음에 라이트 홀 밴드 0.025야요. 요것이 이제 0.025.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면 요 뚱뚱한 정도가 요 일렉트론 밴드의 요 뚱뚱한 정도하고 라이트 홀 밴드가 좀 약간 비슷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펙티브 매스가 이렇게 비슷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플릿업 밴드 이거 스플릿업 밴드는 지금 보면은 0.08이에요. 이거는 요거는 0.08이죠. 그러면은 이것보다는 무겁죠. 그죠? 요 라이트 홀 밴드보다는 무거워요. 매스가 0.0이고 0.08이니까 한 3배 무겁죠. 그렇게 되지만은 저 헤비 홀보다는 이제 가볍죠. 그죠? 5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제 인디움 알스나이드 밴드 구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밴드들이 왜 이런 모양을 보이냐 하는 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 좀 전에 이제 갈륨 알스나이드의 다이렉트 밴드의 용을 봤는데, 우리가 갈륨 하면은 원자 번호가 31번이죠. 그래서 1s2, 2s2, 2p6, 3s2, 3p6, 3p6, 3t의 열. 이렇게 하면은 이제 28이에요. 여기까지. 28이고 그 다음에 이제 4s의 2, 4p1 이렇게 되면 31개죠. 그죠? 그 다음에 알스닉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요 갈륨이 31이고 저마늄이 32이고 알스닉이
33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 알스닉의 경우는 이보다 전자가 두 개가 많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요거는 똑같고 그 다음에 4s2 4p 3가 돼요.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둘, 넷, 8개의 전자로 이제 밴드 구조를 만든다고 봤을 때 일단 요 알스닉의 4s 두 개의 전자는 이 아래쪽에 아래쪽을 안 그렸는데 이 아래쪽에 요거와 비슷하게 좀 약간 뚱뚱한 밴드가 하나 이렇게 형성이 돼요. 요 알스닉이 아무래도 그 이제 원자 번호가 크니까 프로톤 수가 원자에게 많고 그래서 일렉트론의 에너지가 더 낮죠. 낮아서 요것의 4s 밴드에서부터 파생되는 이제 밴드 구조에서의 이제 그 홀 밴드는 이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여기서 에너지가 좀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마치 우리 지난번에 점화율에 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밴드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있어서 이제 두 개는 그렇게 해결이 되고 나머지 6개 전자가 있는데 이 6개의 전자가 여기 요 3개의 밴드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밴드에 2개씩 둘, 넷, 6 이렇게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갈륨에 있던 원래 요 4s2 밴드는 갈륨 애톰으로 있을 때는 전자가 채워져 있었는데 밴드 구조가 되면 요게 비어요. 요게 비어서 바로 요게 되는 거죠. 요게 비어있는 밴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전자들이 다 P상태로 이동해서 P상태의 6개의 일렉트론이 이렇게 이제 2개를 채우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밴드가 왜 이런 모양이 되냐면은 이게 이제 요 P밴드니까 어떻게 되냐면 L이 1이잖아요. 그죠? P밴드는 L이 1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 일렉트론들이 어떤 이제 상호작용하에 놓이냐 하면은 전자 하나가 있을 때 전자가 이제 오비탈 모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P 상태 하면은 뭐 이제 예를 들어 중심에 대해서 뭐 이와 같은 어떤 궤도를 가지는데 그렇게 가지는 이제 이와 같은 어떤 이제 패배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이제 전자가 뭐 어딘가 하여튼 존재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데 우리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여하간에 하여튼 뭐 이와 같은 궤도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하나의 오비탈 모션을 하기 때문에 결국 오비탈 모션에 의해서 우리가 매그네틱 모먼트를 가지게 되죠. 아까 우리가 왜 반자성체 얘기를 할 때 외부에서 자기장이 들어오면은 전자가 원운동을 함으로써 이제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얘도 이제 이렇게 원운동을 이제 이미 하고 있으니까 얘도 이제 하나의 자성체로서의 역할을 하죠. 매그네틱 모먼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자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에리콜 1이라고 하는 매그네틱 모먼트가 있는 거고 근데 전자 자신은 또 자전을 하죠. 자전을 하니까 자전에 의한 매그네틱 모먼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S라고 하는 자전에 의한 매그네틱 모먼트가 2분의 1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커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L 플러스 S와 L 마이너스 S 이렇게 나뉜다 이거죠. 그래서 J가 L 플러스 S가 되면은 이제 커플된 이제 매그네틱 모먼트가 2분의 3이 되고 L 마이너스 S가 되면은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요 2분의 1인 밴드는 바로 요 스프리드 밴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L 플러스 S는 이 위쪽 밴드가 돼요. 위쪽 밴드. 그래서 요 위쪽 밴드와 아래쪽 밴드 사이에 에너지 디퍼런스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스핀 오빗 스플리팅 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위쪽에 있는 밴드도 이제 갈라지죠.
헤비 홀 밴드와 라이트 홀 밴드가 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자기장을 가기 전까지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J가 2분의 3이면은 이것이 자기장을 가면은 넷으로 쪼개지죠. 그죠? 그래서 MJ가 2분의 3,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데, 위쪽에 헤비 홀 밴드는 뭐냐면 MJ가 2분의 3과 마이너스 2분의 3 요것도 요런 일렉트론들로 모여있는 것이 헤비 홀 밴드고, 아래쪽에 이렇게 홀쭉한 밴드 라이트 홀 밴드는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 중에 요 안쪽에 요거로 이루어진 그런 일렉트론들이에요. 그렇게 되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J가 2분의 1이니까 당연히 MJ는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인 이제 그런 이제 밴드가 되죠. 그래서 요 밴드 사이에 이제 이쪽에 이제 그 J가 2분의 3인 밴드와 J가 2분의 1인 밴드, 그러니까 위에 밴드와 아래 밴드 사이에 요 에너지 갈라짐을 우리는 스핀 오빗 스플리팅이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진 값이 인디움 아르세나이드의 경우에 0.432b. 이 에너지 갈라짐이 0.432v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밴드 구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겨난다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의 이런 다이렉트 밴드 갭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인다이렉트 밴드 갭인 실리콘이나 뭐 저메늄 같은 거 이런 거. 저기 갈륨과 알스닉 사이에 저메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메늄 밴드는 어떻게 될까요? 요 사이에 있으니까 이거와 비슷하겠죠. 저메늄은 물론 이제 이건 다이렉트 밴드 갭이 아니라 저메늄은 인다이렉트 밴드 갭이지만은 이 둘 사이에 어떤 그런 그 원자 번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양 자체가 요 패턴에서 그리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밑에 여기 이제 이런 밴드 하나 있고 S 밴드 아까 이거 있고 채워진 S 밴드가 있고 홀 밴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이렇게 뒤집어진 이제 P형의 P 캐릭터의 홀 밴드 세 개가 있고, 또 이제 스핀 오빗 이제 스플리팅이 있고, 그래서 모양 자체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위쪽에 이런 일렉트론 밴드가 채워지지 않은 그런 일렉트론 밴드가 있고, 그래서 모양이 그리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갈륨 아르세나이드 같은 거는 다이렉트 밴드 갭이고, 저마늄 같은 거는 이제 인다이렉트 밴드 갭이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쭉 가서 이쪽 뭐 존 바운더리 어딘가에서의 에너지가 이거보다 좀 더 낮아서 밴드 갭이 이제 여기 존 바운더리에 있는 상태와 요거 사이, 요게 이제 밴드 갭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거만 차이가 있는 것이죠.